감독님, 경매 들어보셨어요? 경매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무서운 느낌? 요새 경매지에 올라오는 경매 물건 수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경매가 남의 일 같지만 생각보다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이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이 세금 상식을 모르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라는 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강제 집행의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빚을 못 갚으면 해당 담보 물건을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매각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이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가 입찰에 응하게 되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해당 물건을 파는 거죠. 경매의 특성상 여러 차례 이제 유찰이 되기도 하면서 당초 감정평가가액인 이 시세보다 싸게 매각이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요. 지금처럼 이 부동산 시장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경매 시장은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경매와 관련해서 종종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출이 많고 금리가 높고 하는 시기에는 더 이런 상담 사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경매를 당했다는 것은 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즉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이 세금 폭탄 고지서까지 맞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과 함께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형제끼리 오랜 상속 소송 공방 끝에 부동산 지분 정리가 경매를 통해 마무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납세자분이 계셨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국세청에서 이제 가산세까지 2억 원이 넘는 양도세 폭탄이 떨어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 파산 신청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납세자분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수억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형제들끼리 좀 다툼이 생겨서 3년 이상의 상속 소송이 벌어졌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저것 반환하고 정산하고 나니까 수중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간의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치레만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납세자분이 아니 내가 손에 남은 것도 없는데 양도세가 도대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라는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경매로 강제 매각이 돼서 채권자들에게 이 배당을 하느라 내 수중에 현금이 안 남았다면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도 빵원이 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뭔가 이상하죠. 양도소득세는 단순하게 이 매각가액에서 내가 취득 당시 취득한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즉 빚이 많아서 해당 채무를 다 갚느라 내가 손에 쥔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그냥 매각가액보다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가 4억 원에 처분이 됐는데 내가 취득을 굉장히 과거에 해서 1억 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손에 쥔 게 없더라도 이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빚이 많아서 세금이 없으면 전부 다 절세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논리가 형성이 되겠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하필 또 서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던 거예요. 상속 취득 당시 시가가 당연히 없었고 굉장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취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독주택이 경매 당시에는 재개발 이슈가 발생하면서 기준시가의 한 5배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던 거죠. 그 결과 납세자분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거고, 납세자분은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있었을까요?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 예측이 되었었다면 어떻게든 대금을 마련해서라도 경매 자체를 막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사례인데 다행히도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드려서 절세를 해드린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받으셨는데 이 아파트가 4억 원에 강제 매각이 됐어요. 상속인 형제 3분이 각각 남은 배당금 5천만 원 정도씩 나눠 가졌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 원씩 3명이니까 총 3천만 원의 세금이 고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납득을 못 하셔서 사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 사례와 동일하게 상속세 신고 시에 취득가액이 너무 낮게 잘못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상속세 신고 자체를 거꾸로 이제 바로 잡아서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빵원으로 절세를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경매는 강제 매각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마다 또 사연이 존재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슈까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국세청이 양도세 고지서까지 날려버린다면 사실상 채무자를 2번 죽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대부분 세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터지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듯이 이런 세무 상담이나 진단 같은 것들도 미리 알고 계시고 내 상황에 맞는 어떤 세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항상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절세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